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셨는데 약간 이제 감기 증세가 있어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방해야죠. 양해를 좀 아직 해주시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변이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뭐 네. 여기는 사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함께 가고 있는 거고. 진짜 왜냐면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구장이나 네. 이런 풋볼구장 보면 아실 거예요. 5만 명, 6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다 50분 해보고 마스크를 있더라고요. 안 쓰잖아요. 그리고 백신 맞은 것만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자영업자들 죽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냥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감기 걸로 백신 맞았으면 네.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일반적으로 그냥 활동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야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희 방송이 좀 이제 경기가 이제 한국 선수 경기가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포스트 시즌이고 해서 좀 방송이 뜸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남았던 해외파 네. 최지만 선수의 팀도 템파베이 레이스도 탈락을 하는 바람에 네. 일단 최지만 선수의 그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그렇죠, 주력 꿈은 이제 사라졌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무리 강팀이어도 이 단기전에는 뭐 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무조건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anything can happen. 맞아요. 어떤 일이 어떤 벌어질지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레드삭스가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템파베이 이겨버렸죠. 이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군데에서 벌어졌던 디비전 시리즈는 이제 다저스하고 자이언츠전만 네. 5차전 최종 승부로 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맞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자이언츠가 이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원정을 가야 되고 다저스가 이기면 자기네가 홈이 되는 거예요. 아. 88승밖에 안 했는데 그러네요. 그런 또 제도적인 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도 있죠. 106승을 거둔 팀이 와일드카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 속한 지구에서 경쟁을 했던 게 막판에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선수로는 최지만 선수가 그 2년 연속으로 이제 월드시리즈에 나갈 뻔했는데 그렇죠. 이제 떨어지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선발 투수 없이 포스트시즌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를 템파베이 레이스가 보여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를 보면서 템파베이 레이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은 구단들을 갖다가 좌절시키는 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1990년대 해태 타이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은 안 쓰는데 네. 팀 연봉이 뭐 26이 27인데 그 팀은 저렇게 강팀으로서 포스트 시즌을 가잖아요. 그리고 100승으로 지구 우승도 했는데 네. 그런데 그런 자신만만함 네. 그래갖고 선발 투수 1, 2차전에 루키를 세웠어요. 근데 루키 투수가요 포스트 시즌 사상 1, 2차전 선발로 나간 거는 2012년 오클랜드 에이스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포스트 시즌 사상 딱 네. 2번밖에 없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오클랜드랑 템파베이가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뭐예요? 저투자 고효율 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팀을 단장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 프리에이전트로 어쨌든 에이스급 투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린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결국 월드시리즈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즌 그 포스트 시즌 들어가기 전에 와일드카드 다 이거면 이제 브라켓이 있잖아요. 양리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메리칸 리그는 템파베이 레이스예요. 그리고 이 내셔널 리그 쪽은 다저스, 미러키 브루어스 이런 조금 여러 가지 그렇죠, 좀 그렇죠. 있었는데 그 정도 템파베이 레이스는 월등했습니다. 근데 탈락했죠. 전문가들 브라켓 다 틀렸어요 벌써. 왜? 템파베이 레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미러키 브루어스도 마운드가 강해서 여기도 월드 시리즈 간다 그랬는데 코가 납작해졌죠. 왜? 결국 아무리 마운드가 강해도 방망이가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라는 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일단은 이변이 벌써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드 시리즈를 누가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템파베이는 마운드, 그다음에 좌우 타선이 균형이 딱 돼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선발 투수가 이 포스트 시즌 보시면 알겠지만 선발 투수가요. 2실점, 3실점을 하면 이 경기 못 뒤집어요.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다 저 3차전, 4차전 쫓아갔죠. 네. 만약에 자기네 선발 투수가 있으면 초반에 그런 대량 실점을 하지 않았으면 템파베이가 쉽게 보스턴을 따돌려요. 그런데 선발 투수가 무너지니까 그거를 쫓아가는데 동점까지밖에 못 쫓아간 거야. 그래서 연장전 13회 크리스찬 바스케스한테 끝내기 투런 홈런 맞고, 그 다음에 4차전 때는 키케 헤르난데스한테 끝내기 희생 플라이를 맞으면서 2021 시즌 정규 시즌이 끝난 거죠. 그럼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페네트레이스 때, 그러니까 정규 시즌 때는 그런 루키를 내보내서 재미를 많이 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시즌하고 포스트 시즌은 다르다 이거예요. 확실히 다르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규 시즌에 템파베이가 전체 투수력 평균 자책점이 3.67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팀에서는 4위고 아메리칸 리그는 1위예요. 1위. 자, 근데 선발은 여기가 약해요. 선발은 4.08이에요. 메이저리그 전체 14위고 아메리칸 리그는 5위예요. 오히려 토론토보다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떨어져요. 근데 불펜은 평균 자책점이 3.24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3위, 그러니까 1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다저스, 그 다음에 템파베이예요. 그러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1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1위인데 이 템파베이는 불펜의 투구 이닝이 703이닝을 던졌거든요. 메이저리그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발 투수가 취약해도 우리는 불펜 갖고 야구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정규 시즌에서는 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전에 루키 셰인 맥클라나하고 셰인 바즈를 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2012년 오클랜드 이후 처음이에요. 근데 템파베이 선발 4명이요. 그러니까 또 드류 라스무센도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루키입니다. 지난 시즌에 던진 이닝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규정상으로 치면 루키예요. 이것까지 하면 3명이에요. 자, 1, 2, 3, 4차전에요. 1차전 선발 맥클라난이 5이닝 무실점 잘 던졌죠? 그 다음에 셰인 바즈 2.1이닝 3실점. 드류 라스무센 2이닝 3실점. 그리고 4차전에는 오프너예요. 콜린 매큐가 2이닝 무실점이에요. 자, 선발 투수가 최소 4, 5이닝은 버텨줘야 돼. 1실점 이렇게 해요. 그래야 승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템파베이의 불펜 경기는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통하지 않은 거예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방망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보스턴은 이렇게 이겼는데 보스턴 알렉스 코라가 아주 두뇌 회전이 빨라요. 보스턴이 생각을 해보세요. 보스턴이 2020년 그때 시즌 초에 사인 훔치기가 발각이 되면서 1년 중징계를 했습니다. 알렉스 코라. 코라는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런데 보스턴이 다시 컴백을 시킵니다. 보스턴이 왜 컴백시켰겠어요? 머리 하나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코라가 우리 팀을 맡으면 어쨌든 성적은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코라가 2020년 팀이 꼴찌를 한 팀을 전력 보강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팀을 포스트 시즌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벌써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템파베이를 꺾은 거예요. 대단하네요. 불펜 운영도 얼마나 잘하냐면 그러니까 코라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거든요. 머리 좋아요. 잔머리. 근데 잔머리인데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그래도 이 코라네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형이 피츠버그 파이레츠 그 3루 코치였는데 이제 올해로 계약이 이제 끝나서 팀 떠난다는데 그 형 조이 코라 원래 그 예전에 SK가 이 외국인 감독 데리고 올 때 조이 코라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감독을 데리고 왔지만 조이 코라는 밴더빌트 대학 나왔고요. 알렉스 코라는 마이애미 대학 나왔어요. 두 대학 모두 사립대학교예요. 그러면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의 사립대학교로 왔을 정도면 어쨌든 집안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왜 선발 투수한테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 4년에 8천만 달러를 주느냐. 선발 투수가 없으면 포스트 시즌을 못하는 거예요. 보스턴은 그래도 3차전에 네이슨 이발디 5이닝, 4차전 에드와르 로드리게스 5이닝. 이 투수들이 그렇게 지켜주니까 경기를 이 최소 실점으로 막으면서 자기네 공격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기 주도권을 쥔 거잖아요. 템파베이는 그거를 쫓아가느라고 바빴네 그냥. 4대4 동점, 5대5 동점까지 한계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발 투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 경기는 그랬고요. 선발 네. 3인방의 정규 시즌 평균 자책점이 2점대였던 그 월드 시리즈 진출도 예상됐던 밀워키 블루스는 애틀랜타에 또 패했습니다. 네. 이 강력한 또 뭐 마운드를 자. 운영했었는데. 여기는 이런 거죠. 네. 자, 코비 번슨, 네. 그다음에 브랜드 루드로프, 프레드 퍼럴타 이 세 명이 그 1, 2, 3번이 2점대 투수라 월드 시리즈 진출 후보를 다크호스로 꼽혔어요. 근데 이렇게 마운드가 좋아도 안 되는 게 뭐냐? 방망이가 뒷받침을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로키는 크리스찬 앤리치가 올 시즌 내내 죽을 썼잖아요. 결국 포스트 시즌에서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야구는 해줘야 될 선수가 하질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8번 타자가 홈런을 뻥뻥 치겠습니까? 앨리치가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3, 4번은 무상의 주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타순에 왜 3, 4번이 중요하냐? 거기 항상 주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자가 있을 때 쳐줘야 되는데, 자, 미로키는요, 4차전을 이제 5대4로 졌잖아요? 4차전까지 앞에 3경기에서 주자 스코어링 포지션에서의 타율이 16타수 무안타였어요. 그거 뭐예요? 방망이 그냥 꽁꽁 묶였다는 얘기예요, 애틀랜타한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마운드에도 높이가 보니까 애틀랜타가 미로키랑 맞붙으니까 오히려 더 우위를 점했던 거예요. 다 6이닝씩 던져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애틀랜타가 이번에 3승 1패로 그렇게 그 이변을 일으켰는데, 그렇죠. 근데 미로키의 이 크레이그 카운슬 간더 아주 여기도 영리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메이저리그에서 뭐 감독 베스트 5, 베스트 3 그러면 카운슬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 머리 좋아요. 네. 원래 유격수하고 이루수도 하고 네. 그랬죠. 방망이 이렇게 쳤어요. 근데 여기 노트담 대학교 출신인데 근데 칸슬 감독이 뭘 잘못했냐면 3차전에서 선발 투수 프레디 퍼럴타를 4이닝 마치고 바꾼 게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때 0대 0이었습니다. 아, 근데 왜 퍼럴타를 왜 바꾸는 거야? 나도 딱 보고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칸슬 감독이 머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서 보통 보면은 그 오버 매니징. 그러니까 작전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오버 매니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이 막 경기를 주물럭거리고 그러는 거. 이런 건 이제 오버 매니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도 그냥 정상적으로 둬야 되는데 그냥 오버 스로잉 한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서는 거. 칸셀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가 머리를 너무 굴린 거예요. 퍼럴타를 그냥 끌고 가야죠. 그러고 나서 에드리언 하우저를 세웠는데 하우저가 바로 작 피로슨한테 3런 홈런을 맞잖아요. 5회. 근데 이 하우저가 1차전에서도 작 피로슨한테 홈런 맞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작 피로슨은 대타 안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쓰죠. 그럼 그걸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이 시리즈에서 물론 타선이 터지지 않았지만 3차전 제일 중요한 1승 1패 때 3차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 경기를 감독이 아웃 매니징 해갖고 진 거예요. 미로키가. 그래서 이 경기가 이변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차전에서 결국 또 프레디 후르만이 홈런을 치잖아요. 자, 이것도 참 이게 대단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시 헤더가 왼손 투수잖아요, 마무리. 이 선수가 왼손 타자한테 홈런 안 맞아요, 거의. 근데 프레디 후르만한테 이번 포스트 시즌까지 딱 2개 홈런 맞았어요. 제일 많이 홈런을 맞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천적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조시 헤더가 그러니까 4대4 동점에서 이제 칸슬 감독이 더 이상 실점은 안 하겠다 그래갖고 자기네가 마무리 투수인 헤더를 끌어당겨서 써갖고 그 다음에 공격으로 어쨌든 경기를 뒤집어 보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은 헤더가 프레디 후르만한테 홈런을 맞아갖고 5대4로 패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이 포스트 시즌에는 정규 시즌보다 이렇게 승부를 홈런으로 결정짓는 게 되게 많은데 네. 이건 홈런이 굉장히 많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포스트 시즌을 넘어오면 타자들이 뭔가 좀 달라지죠. 야구를 보기만 해요. 달라지죠. 네, 마음가짐. 집중력이 달라지니까 마음가짐이 아니라 집중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정규 시즌과 이게 포스트 시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국내에서 막연하게 네. 이제 보통 이런 거죠. 그 미국 농구 선수들 외곽슛 약하고 후리드로 약하다 이런 게 이제 막연하게 옛날에 자기가 봤던 그거 그럼 자기가 봤으면 이제 그거가
기준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타자들 막 초구부터 스윙하고 막 아무거나 마구제비로 스윙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메이저리그를 유심히 보시는 야구 팬들 한번 타자들 보세요. 초구 쳐요? 초구 잘 안 쳐요. 거의 풀카운트까지 가요. 그리고 볼 조금 벗어난 것도 안 칩니다. 그 정도로 선관들이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삼진을 당하느냐? 볼이 워낙 위력적이라 그래요. 자, 95마일 이상 되는 공, 하이패스트볼 들어와 거기다 브레이킹볼 떨어져 못 쳐요. 주자 3루에 있어서도요 건드리질 못해요. 타격을 못 한다니까요. 그 다저스하고 자이언츠가 초반에 에반 롱고리아가 전날 결승 홈런을 쳤어요. 1대0 이길 때. 롱고리아가 1, 3루 주자 두고 그러면 롱고리아가 훌라이도 칠 수 있잖아요. 그 파워에. 삼진 당하잖아요. 원아웃 1, 3루에 삼진 당하면 끝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포스트 시즌과 정규 시즌이 이렇게 차이 나느냐. 집중력이 확 달라지거든요. 웬만한 볼은 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체이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투가 되면 바로 홈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저스하고 세인트루이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8회까지 1대1 동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9회 말에 이제 크리스 테일러가 끝내기 투런 홈런 쳤죠. 이때 실투가 딱 한 개 나온 거예요. 두 팀이 그 17점 2이닝을 하면서 바로 알렉스 레이에스가 나와갖고 테일러한테 슬라이더를 던지다가 한복판에 떨어지는 행잉 슬라이더를 던져갖고 끝내기 홈런을 맞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있잖아요. 이런 게 나타나는 원인의 배경은 뭐냐? 볼넷이에요. TJ 맥팔랜드가 왼손 투수인데 왼손 타자인 코디 벨린저를 볼넷으로 출루시켜요. 그러니까 바로 감독이 마이크 실트가 바꾸죠. 알렉스 레이에스를 바꾸죠. 그 레이에스가 슬라이더 던지다가 가운데 뚝 떨어지니까 테일러한테 88마일. 이 슬라이더는요 88마일 더 넣으면 딱 배팅볼이에요. 바로 홈런돼요. 레이에스는 공을 던지고 나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는 순간 바로 더가웃을 갔어요. 홈런인지 알았던 거예요 본인은. 왜? 자기 공이 실투였다는 걸 알았던 거죠. 못한 걸 알았구나. 실투였던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제 디비전 시리즈를 보게 되면 와일드카드를 포함해서 아메리칸 리그는 전형적인 타격전을 한 거예요. 내셔널 리그는 투수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지명타자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디비전 시리즈가 이제 다저스하고 자이언츠만 최종 5차전 승부가 남아 있는데 모두 4차전으로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 리그가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포함해서 나란히 9경기씩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홈런을 보게 되면 아메리칸 리그가 27개 쳤어요. 득점이 103점입니다. 내셔널 리그는 홈런 15개에 득점이 47이에요. 절반도 안 돼 득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리그가 원래 또 공격도 좋고 그렇지만 또 지명타자를 쓰니까 이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한 타자인데. 그렇죠. 그 올해 이제 정규 시즌에서 홈런이 그 4,858경기에서 홈런이 5,944개인가 그랬고 경기당 1.3개예요. 경기당이요. 근데 이번 포스트 시즌은 18경기에서 홈런이 42개 나왔어요. 그러면 경기당 2.3개. 그럼 한 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경기당. 그리고 지금 홈런에 의한 득점이요. 46%예요. 홈런에 의한 득점이. 정규 시즌은 42.7%예요. 벌써 높죠? 홈런에 의한 득점이. 그리고 홈런을 많이 친 팀. 만약에 이제 템파하고 보스턴이 홈런을 4개 치고 템파가 3개 쳤어.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친 팀이 승률 13승 9패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한 개라도 더 치면 무조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정규 시즌에서는 이런 승률이 77.5%예요. 지금은 100%란 말이에요. 포스트 시즌에서. 그러니까 그 홈런의 힘이 포스트 시즌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은 야구의 꽃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홈런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포스트 시즌에 집중력을 많이 발휘를 하니까 그렇죠. 많이 타자들이 그러니까 나오네요. 실투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요. 그럼 투수들도 집중력을 발휘했는데 그렇죠. 안 맞아야 되는 거 자,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불펜에 보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뭐 승리 방지 형식 그래갖고 이제 이기는 경기 때 나오는 불펜 투수들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에이스 쿼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에서도 급이 있는 거잖아요. 에이스 쿼드, 비스 쿼드. 자,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 크로스 게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보낼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볼 던지고 볼넷 나오고 꽝!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크로스 게임 때는 전부 A급들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A급들은 공이 어떻게 돼요? 다 공이 96, 7마일씩 던집니다. 삼진을 잡아야 돼요. 삼진 피차가 아니면 배겨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메이저리그는 타자는 홈런, 투수는 삼진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4차전에서 자이언츠가 원아웃의 1-3루 기회에서 그러면 워커빌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돼요? 땅볼로? 천만의 말씀. 삼진 외에는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진으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양현종 선수라든지 김광현 선수가 그 위기에서 삼진으로 탈출할 수 있는 파워 피칭을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크로스 경기에는 못 나갑니다. 감독이 불안해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크로스 경기에는 전부 A 스쿼드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고 있을 때 뭐 이제 B급들이 나가는 거예요. 스코어가 3점 차 이상 되고 그러면 B 스쿼드들이 나가는 거지 A 스쿼드들은 항상 그런 그 크로스 경기 때 나가는 거예요. 그 무승부로 계속 달리고 있을 때. 우선은 1실점하면 경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1실점하면 경기 끝이에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정규 리그에서는 그 세인트루이스의 감독이 김광현 컨디션 좋다고 뭐 잘한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C등급 바꾸면서 출전도 한 번 안 시키고 정말 그랬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언론용이고 지금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보세요. 다저스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똥줄이 탔잖아요. 1승 2패를 자기네 홈에 와갖고 3차전을 그러니까. 1대0으로 졌으니까 그날은 또 불어나기도 했어요. 바람 엄청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빈 럭스가 9회에 딱 쳤을 때 자기는 홈런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바람이 불어갖고 그게 워닝 트럭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워커빌러를 3일 휴식 후에 내보낸 거예요. 그렇죠. 워커빌러는 생애 처음으로 3일 휴식 후 등판이에요. 근데 워커빌러는 어쨌든 5회에 교체됐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선발 투수가 중요해요? 1실점밖에 안 하잖아요. 정말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4회, 5회까지 그런 1실점 이런 피칭을 해주지 않으면 경기를 못 따라가는 이겨요. 경기는 절대 이길 수가 없군요. 아니 선취점 뽑으면 대부분의 팀들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오면 불펜도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언츠하고 다저스전에서 3차전에서 홈런 에반 롱고리 홈런이 5회 나왔어요. 그 1대0 스코어가 갈까? 이렇게 보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대0으로 가잖아요. 가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끝까지. 자이언츠 불펜도 그만큼 좋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 1점만 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데 그 정규 시즌. 어. 포스트 시즌에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취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셔널 리그 같은 경우 특히 아메리칸 리그는 뭐 타격전이 많이 치러지니까 조금 예외이지만 내셔널 리그 같은 경우는 선취점 뺏기면 불안해요.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서 그럼 가보면 다저스하고 자이언츠는 뭐 이 같은 주에 속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라이벌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네. 지금 마지막 5차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15일 날 열린단 말이죠. 네. 이 경기 이제 어떻게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저스하고 이 자이언츠도 정말 라이벌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디비전 시리즈 다 4차전으로 끝났잖아요. 네. 요것만 유일하게 이제 5차전 최종 승부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이벌답게 어쨌든 명승부를 펼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두 팀이 뭐 저도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 두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팀이 정규 시즌에서 동률을 이뤄갖고 플레이오프를 한 적이 있어요. 1951년하고 62년. 그때는 플레이오프도 3전 2선승제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이기는 팀이 월드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바로 페넌트 레이스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이렇게 두 리그로만 구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69년도에 지구가 나눠져요. 동부, 서부.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1969년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지구가 이제 출범하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이 1951년하고 62년 3전 2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자이언츠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포스트 시즌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110승 고지에 올라가느냐? 그러면 챔피언십에 가는 거예요. 왜 110승이냐면요. 다저스랑 지금 자이언츠가 109승입니다. 자이언츠는 정규 시즌 107승을 하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2승한 거죠. 그래서 109승이죠. 다저스는 와일드카드를 이겼잖아요. 와일드카드를 이기고 자이언츠한테 디비전 시리즈 2번을 이겼기 때문에 두 팀이 나란히 109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110승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네. 올 정규 시즌에 자이언츠가 이제 10승 9패로 1승을 앞섰어요. 정규 시즌에. 그 다저스에. 네. 득점에서는 근데 다저스가 80대 78로 2점 앞섰어요. 얼마나 팽팽한 라이벌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튀기네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자이언츠는 1차전, 3차전을 투수력으로 이겼습니다. 투수전에서 4대0, 1대0 셧아웃 시켰어요. 다저스는 2차전, 4차전을 타격으로 이겼어요. 9대2, 7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득점을 보게 되면 4경기 동안 다저스가 월등히 앞서죠. 왜? 9점, 7점 이렇게 냈으니까. 16대 9입니다. 팀 타율 2할 4푼 3리에 자이언츠는 1할 8푼 4리에요. 팀 타율. 다저스가 높죠? 선발 평균 자책점 2.38대 2.79로 다저스가 높아요. 그리고 불펜도 2.79대 5.17이에요. 그럼 왜 자이언츠 불펜이 이렇게 나쁘냐? 2차전하고 4차전에 이미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B 스쿼드들이 올라와서 실점을 하니까는 불펜 평균 자책점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 3차전에 A 스쿼드 나왔을 때는 다 무실점으로 막았던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차전 선발은 로건 웹과 이제 훌리오 유리아스가 붙어요. 로건 웹이 이제 1차전에서 7.2이닝 동안 5안타에 볼넷 없이 삼진 10개를 잡았죠. 근데 포스트 시즌에 데뷔하면서 이렇게 볼넷 없이 삼진 10개 이상을 잡은 투수는 역대 4번째인가 5번째예요. 그러니까 로건 웹이 제일 잘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이언츠는 이렇게 포스트 시즌 1차전에 그러니까 올 정규 시즌에 케빈 가우스만이 전반기 내내 잘하고 에이스로 갔지만 후반기에는 웹이 볼이 좋으니까 게이브 케플러 감독이 1차전을 웹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판단을 잘한 거죠. 케빈 가우스만 이름값까지 값으로 하지 않고 공이 좋은 웹을 내세운 건데요. 웹은 자이언츠가 지명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자이언츠가 이제 짝수예요. 다 월드 시리즈 우승했지 않습니까? 2010, 2012, 2014. 이때 주축 투수들 봐요. 매디슨 벙가너, 팀 림스컴, 그 다음에 또 한 명 퍼펙트 게임한 선수 있는데 생각 안 나네. 다 로건 웹도 그렇고 다 자이언츠가 마이너리그서부터 육성한 선수. 그렇군요. 프리 에이전트로 데리고 온 선수예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훌리오 유리아스는 시즌 20승 투수예요. 2차전은 이제 9대2로 승리 이끌었죠. 5이닝 동안 3안타에 볼넷 하나, 삼진 5개. 근데 1실점을 했는데 그때 공 72개 끝냈어요. 왜냐면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니까. 근데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득점 지원을 많이 받은 투수가 바로 유리아스예요. 유리아스가 경기당 거의 한 7점씩 받아요. 득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다저스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유리아스가 나가면 우린 방망이가 터져. 그때 왜 1차전을 그러면 다저스가 4대0으로 셧아웃 당했느냐? 로건 웹한테. 슬라이더하고 체인지업 보울되는 걸 쫓아간 거예요. 체이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5차전 승부 정말 피말리는 그런 또
승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 민주점에서 들어봤는데 로건 웹하고 훌리오 유리아스는 그냥 보시기에는 어느 선수가 더 조금 더 이렇게 뭐 유리할까요? 뭐 어떨까요? 아니 그 후반기 페이스 자체는 웹이 좋지만 그렇지만 훌리오 유리아스는요 지난해부터 포스트 시즌에 지난해 월드 시리즈의 MVP가 코리 시거가 받았지만요 실질적으로 MVP는 훌리오 유리아스예요. 그 정도입니까? 유리아스가 네. 불펜에서 나와갖고 다 경기 막아줬습니다. 지금 훌리오 유리아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7승을 거뒀어요. 이 선수 지금 24살이에요. 근데 7승입니까? 네, 포스트 시즌 7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그 좋은 투수들이 나올 때는 한 방, 빵, 대포 한 방에 승부가 갈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거는 자이언츠가요. 1차전 4대0, 3차전 1대0이잖아요. 요 1, 3차전 5점이 다 홈런에 의한 점수입니다. 또 그렇습니까? 네, 다 홈런에 의한 점수예요. 그러네요. 적시타는 못 쳤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준비한 말씀 다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민주대 끊으면 안 되잖아요. 뭘요? 자이언츠랑 그럼 샌프란하고의 마지막 누가 일 것 같습니까?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어렵죠. 이건 뭐 승부는. 누가 이긴다고 근데 해도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정답이지 뭐. 다저스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 다저스한테 어쨌든 배팅을 해야죠. 그렇군요. 네. 근데 다저스가 이제 공격이 이제 살아났는데, 네. 근데 또 공격이라는 것도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차전 때 웹한테 그 보울되는 공을 계속 쫓아가고 이렇게 고전을 했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면 웹한테 득점할 수 있어요. 다저스도. 다저스 공격이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 팀 다 이렇게 포스트시즌 1, 2, 3, 4차전에 짝수차전, 호수차전에서 기복이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이렇게 뭐 타격이든 투수라든 이제 그거는 그게 기복은 이제 다른 겁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자이언츠는 어쨌든 3차전을 이긴 건 럭도 따라줬어요. 네. 왜냐면 그날 그 다저스의 타구가 강하게 맞은 거. 요즘은 이제 하드 힛 볼이라고 그래요. 강하게 맞은 타구를 많이 이제 따지거든요. 16개가 강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날 수비가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3차전을 이긴 거는 피칭과 디펜스예요. 수비를 이겼는데 특히 유격수 이 브랜든 크로포드 저기 게리 콜하고 저기 천안매제인가요? 천안매분가 그 사이잖아요. UCLA 출신이잖아요. 이 예전에요. 1950년대 60년대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3루를 받던 브룩스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명예전당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수비를 어느 정도로 잘했냐. 별명이 뭐냐면요. 휴먼 백힘 클리너예요. 인간 청소기예요. 갔다가 되면 볼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영원히 깨지지 않겠지만 3루수로서 16년 연속 골드그로브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브랜든 크로포트가 거의 이런 브룩스 로빈슨급의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수비 잘하고 타격도 좋고 올해 아마 생애 최고의 해죠. 벌써 연장 계약했잖아요. 자이언츠가 올 시즌 끝나면 그 프리에이전트 되는데 그냥 자이언츠가 연장 계약했죠. 그렇군요.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드리면 네. 이제 이런 한국 선수 경기 다 끝나면 이제 한국 선수 보통 이제 다음 그냥 가는 겁니까? 유현진은 여기서 지금 골프 치고 놀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자기 옛날 그 통역했던 친구하고 같이 골프 치고 여기서 뭐 지금 뭐 한국 가면 뭐해서 여기서 좀 여기 아직 뭐 짐도 여기 옛날 짐도 다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선수들도 이제 최지만 선수라든지 뭐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 참 내년에 어떻게 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근데 본인이 남는다고 그래서 남는 게 아닙니다. 실력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계약 저기 그 또 나이가 메이저 컨트랙은 쉽잖아요. 메이저 컨트랙은 쉽잖아요. 올해 그래도 나름 좀 활약을 조금 했을 땐 또 했었는데 말이죠. 그건 내셔널 리그고 그다음에 이 저거 그 역할 자체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첫 해는 이제 그 2년 그 계약을 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선발 투수로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불펜 투수? 불펜 투수는 뭐 여기 찾기 쉬워요. 그래서 뭐 어쨌든 김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2년 뛰었으니까
더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 계약이 안 되면 뭐 어쨌든 또 방패가 있잖아요. 한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신세계가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김광현 선수 우리가 고민해 줄 필요 없죠. 안 되면 뭐 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번 2021 시즌은 제일 아쉬운 선수가 김하성 선수니까 부단히 타격을 연습해야겠죠. 그렇죠. 김하성 선수는 네. 이제 팀이 이제 지금 제이스 팅글러 감독도 네. 해고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지금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던 검증된 감독이 갈 거예요. 왜냐면 팅글러는 처음으로 감독이 됐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하고 매니 마차도가 더워서 싸웠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결국 감독의 리더십에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선수들끼리 한 것도. 당연하죠. 아니 감독이 어떻게 그 선수들 갖다가 컨트롤을 못했으면 더아웃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싸워. 미국은 막 좀 그런 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감독의 리더십 손상을 온다니까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는 인정되지만 그럼 감독은 뭐냐 이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고는 이제 지금 그 물망에 오르는 게 지금 현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3루 코치 론 워싱턴 이 사람 나이 69이에요.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매니 마차도가 미는 전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그 벅쇼월터. 왜냐면 마차도가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야구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때 감독이 벅쇼월터 감독이. 이 사람은 그 감독상을 3번 받았어요. 그리고 론 워싱턴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감독했잖아요. 근데 레인저스 때 그때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불륜이 들통나는 바람에 감독 사임하고 지금은 이제 애틀랜타 코치를 하는데 근데 코치 선수들이 되게 좋아요. 이게 항상 보면 야구장에 가 보면은 퐁고 배도 이렇게 짧게 잡고 그 내야수 특히 이제 이루수 유격수 이렇게 갖고 탁 쳐져. 그러면 글러브가 이제 그 내야수들은요 이렇게 글러브 말고 이렇게 그 복싱할 때 이렇게 이거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민자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연습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워싱턴 그거 연습 잘 항상 시켜줘요. 론 워싱턴은 지도력은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불륜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감독을 사임했는데. 김하성 선수 하다 이제 뭐 샌디에고 전체적인 소식까지 알아봤는데 어쨌든 김하성 선수는 올해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내년에는 좀 희망이 있네요. 샌디에고가 버리죠. 아, 그 정도니까. 네, 그럼요. 여기서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그냥 가차 없어요. 자기네가 연봉을 부담하면서 다른 팀으로 보내버리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김하성 선수는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돼요. 뭐 뭐 연봉 많으니까 룰루룰루 그거요. 에이, 할 수 없어요. 나올 때마다 팬들이 야유하면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못 견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럼 뭐 안면이 진짜 무슨 뭐 곰발바닥 정도 돼야 되는 거지 그거. 곰발바닥이요. 네네. 결국은 이제 또 양현종 선수는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우 가시고 여기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누가 데려가겠어요? 마이너리그 트리플레이 선수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뭐 프리에이전트가 돼서 다시 이제 기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된 겁니까 이제 프리에이전트가? 아니 여기서 프리에이전트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야. 미국은 프리에이전트는 그냥 완전 프리에이전트예요. 여기는 누굴 뭐 보상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메이저리그가 파업을 한 게요. 81년도 파업하고 94년도 그때 파업한 이유가요. 그 프리에이전트 보상 때문에 그걸 없애려는 거예요. 그 보상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대로 이적을 못하니까 팀과 계약이 안 되니까 그거를 없애라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쟁취한 거잖아요. 한국은 지금 뭐 거의 뭐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 뭐야 자기네들이 한번 드리프트 한 번 하면 뭐 영원히 그거 그냥 자기네 갖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가 풀타임 6년이 그 프리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수를 데뷔를 시킬 때 그 개막전부터 엔트리 안 넣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7년을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7년을 데리고 있으려고. 풀타임이니까 있어야 되는 게. 그런데 자, 공 아무리 워커빌로 빨라요. 6년 되면요. 구속 떨어져요. 그렇죠. 쓸 만큼 다 쓰이는 거지.
그래서 7년도 긴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그거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니 뭐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나가고 투수들 제대로 한 투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다 망가졌는데 뭐 어깨, 팔꿈치 다 망가지고 볼은 똥볼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컷션은 대단한 거네요. 아 근데 커션 한 팀에서 쭉 있었잖아요. 아, 그렇게. 프리에이전트 돼갖고 뭐 관계없이. 다른 팀으로 간 게 아니잖아. 그렇군요. 계속 던져 써서 6년을 썼어도. 그러니까 맥스 셔저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네. 지금 37살인데도 그러니까, 나이도 여전히 빠른 95마일을 던지니까 네, 볼을 낮은 볼을. 그런 선수 보면 하드웨어가 얼마나 좋은데 자기 관리를 그만큼 하겠네요. 덩치도 큽니다. 엄청납니다. 네, 이 뒷부분이 저희가 좀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저희 그러면 다음 방송은 언제쯤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까? 요 또 이제 디비전 시리즈 끝나고 끝나고? 이제 다저스 자이언츠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또 이제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이제 전체적인 또그 예상 맥을 짚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